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거는 우리 연구과제 발표 때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은 발표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제 현장을 많이 움직이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제 기준에서는 다들 12개 팀들이 다들 역량도 뛰어나시고 문서 작성력도 뛰어나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어떤 기관이 특출한 역량들을 견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과제에서는 현장에 대한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우리 교수님들이 발표하시는 특히 양장 교수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시라고 봅니다. 살아오신 배경과 환경이 원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주로 이제 제가 해온 일이 어쩌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장치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저도 전혀 파면 팔수록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떤 국소 배기 장치를 만들게 된 동기는 자동차 이제 규제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자동차 부하 검사라고 하죠. 자동차를 예전에는 아이들 상태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측정했어요. 무부하 상태에서.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부하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하 검사를 이제 다이나모죠. 동력계 다이나모에다가 해서 부하를 줘가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죠. 부하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대단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장비로 매연 집진기를 설치하게 됐어요. 매연 집진기. 그래서 매연 집진기는 어떤 교통안전공단 쪽에서는 지금 DPF에 들어가는 세라믹 필터를 사용한 집진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살맥 테크닉이죠. 자동차에서 아우라가 나오면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바로 집진기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고온이라 가지고 고온 세라믹 DPF 필터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6개 넣어 가지고 이제 매연을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우월하죠. 현장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이렇게 해봤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크게 챔버를 하나 파가지고 통에다가 챔버에다가 여기 매연을 집어넣고 여기서 공기를 빼가지고 왔죠. 공기가 여기에서 체류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집진기로 가게 되니까 어떤 자동차에서 나오는 공기나 먼지를 한번 걸러서 넘어왔습니다. 요거 전에 세라믹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매연 집진기를 할 때 제가 카트리지 필터를 가지고 매연 집진기를 만들었다가 불이 한 서너 차례 났었어요. 불이 서너 차례 나가지고 불이 나는 원인은 자동차 피스톤 안에 이렇게 카본이 묻습니다. 카본이 묻으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고추씨만한 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다이렉트로 이쪽에 와가지고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 쪽에는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일 때는 다양한 실먼지들, 개털 이런 것도 같이 빨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항상 먼지가 붙어 있게 되는데 여기로 어떤 들어와 가지고 고추씨만한
게 들어와서 여기서 불이 일어나면서 불이 인하가 되면은 이제 집진기까지 타고 그 다음에 이 건물까지 타여옵니다. 건물까지. 이런 어떠한 타는 경험을 서너 차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또 집진기를 납품을 했었어요, 전국에. 그래서 세라믹 필터, 지금 DPF 필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캐논 거를 갖다가. 그래서 그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명확히 알고 있었고요.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불이 나고 화재의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장용 집진기를 하면서 불 몇 차례가 나고 난 뒤에 제가 아예 포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카센터 정비하는 기계 또는 진단기, 스캐너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정비 교육은 기술 교육. 기술 교육을 하면서 이 설비를 판매하는 교육을 하면서 이제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주로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기술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했었어요. 제가 카센터도 하나 운영을 하고 기술 정비 교육하면서 교육기자재 주로 이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주가 이제 대학교였죠. 전문대나 대학교에서 자동차를 교육하는 기관에 필요한 시뮬레이터. 네, 제가 주로 이제 시뮬레이터하고 교육 기자재를 만들어서 많이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대학에 사실상 상당히 많이 납품을 했었어요. 제가 시뮬레이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센터 운영하면서 교육기관 납품을 하는데, 이 카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뭐 나름대로 폼 잡는다고 삼성, 애니카 브랜드를 달고 하여튼 초창기에 첫 지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표준 어떤 샵을 만들어 보겠다고 사실상은 상당히 크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애니카를 운영을 하는데 1년마다 칠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매장에 액세서리를 많이 갖다 놨는데, 액세서리를 갖다 놓게 되면은 1년도 안 돼서 판매할 수 없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센터를 7년간 운영을 했는데, 7년간 운영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이 카센터에 청소할 방법이 없어요. 청소할 방법이. 유일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컴프레셔 압축기를 가지고 부는 거예요. 쭉 불어버리면은 공기가 밖으로 해가지고 대기로 날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업체가 또는 모든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동차는 밖에서 돌아다니고 라이닝 가루, 타이어 가루, 안에 먼지가 자욱한데 청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진기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집진기라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자동차 고장이 안 나는 거야. 고장이 안 나가지고 이제 카센터를 제가 접었습니다. 철수를 하고 이제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을 좀 확장해서 사업을 좀 확장하는 일을 했는데, 문제는 접고 나니까 났는데, 전국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장님 연락이 와가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환경 그 친환경 자동차라고 커먼 레일 엔진을 도입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안에 카본이나 때가 자욱하게 끼는 거예요. 자욱하게. 카본이나 때가 자욱하게 안에 퇴적이 되는데 엔진 기관 안에 옛날에 카브레다나 옛날 엔진에서는 전혀 없었던 게 환경 규제 강화 이후에 저기 마우라로 못 나가니까 그 물질들이 대기로 못 나간 게 엔진 내부에서 다 퇴적되는 거예요. 퇴적이 되는데 그 퇴적되는 퇴적 물질을 청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소할 방법이. 그거를 수리를 하면은 다 뜯어가지고 수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또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케미칼 약품들, 화학약품을 뿌려가지고 이거를 밀어내는 쪽에 일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밀어넣는 약품이 전부 다 톨루엔 벤젠들이에요. 톨루엔 벤젠 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어떤 자동차 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쪽에만이라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역할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약품을 주입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온갖 약품을 가지고 다 시도해 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청소가 된다는 제품들은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뒤에서 비릿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연기가 막 연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까만 연기가 엔진은 기관 그 안에서 타면서 연기가 나오죠.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러면 집진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소 배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고온에 연기가 나고 불씨가 또 고온에 불씨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습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물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디젤에서 매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 그 엔진 오일하고 카본하고 뒤섞여가지고 타르 같이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녹은 것 같은 게 또 엄청나게 나와요. 타르. 이 많은 거를 소화해야 되는데 못 모르고 제가 하나 처음에는 연기 헤파 필터 가지고 시작을 했죠. 안 돼. 불씨. 그래서 금속 필터. 안 돼. 습기. 그래서 멤브레인 필터를 갔죠. 안 돼. 매연은 펄스로 하면 됩니다. 입자가 굵어가지고 카트리지 가지고. 근데 매연 나오는 데서 또 청소할 때 타르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같은 게 끈적끈적한 또 진흙 같은 게 또 같이 나와요. 안 돼. 하다 불이 하도 나고 이게 때문에 해서 저는 포기를 먹었습니다. 네, 포기를 먹고 이 과정을 이제 옆에서 뭐 다들 사람들이 봤잖아요. 제 주위에서 보더니만 또 오늘 갑자기 서울시에서 서울에 있는 업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아니 자동차 연마 샌딩이죠. 샌딩이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 규정이. 근데 이거를 샌딩을 하는 작업장을 강제로 막아서 이 안에서만 작업을 하라. 그러는 법이 이제 공포가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작업장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막고 청소할 수 있는 집진기를 좀 개발해 달라. 그 다음에 자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자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좀 개발해 달라. 그래서 서울 전기사업조합하고 전국에서 이제 모든 업자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야 그래도 집진기 쪽에 개발해 본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개발 좀 해봐라. 남들은 다 뭐 외국에 가서 수입해다가 그냥 팔고 빠지는 개념 순간적으로 하고, 순수 기술로서 어떤 개발을 하는 업체가 있는 뭐 몇 군데다 이야기했겠죠. 이제 저도 만들고 몇 사람이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고, 샌딩 분진에 대해서 또 했더니 제품을 만들었는데 참 기도 안 찹니다. 지금 뭐냐면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드는 거는 공무원을 중심에 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공장 사장들을 두고 공장과 지자체의 관리 책임자의 어떤 관계에서는 여기에 관할 의원과 구청장이 끼어 있어요. 구청장은 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관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자가 죽어나는 거예요. 환경과 담당자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위에 규정대로 하려고 하면은 구청장한테 문제가 생기고, 지자체장한테 환경부 규정을 따르려고 하니 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 규제만 계속 주장을 하고, 대안도 없는데, 대안을 줘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공무원만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주고 나니까, 공무원이 생각했을 때 대전시 공무원이 이제 그때 장재덕 중관이었는데, 이 양반이 환경부 이 미친놈들이니까 가가지고 좀 당신이 대신 가서 좀 싸워달라, 따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부 이제 양금리 주무관을 만나가지고 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냐 따지니까, 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지식이나 상식이 좀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도 안 찼냐면, 샌딩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도장구석 안에서 샌딩과 도장을 동시에 작업해도 된다라는 거를 인허가를 다 해줬어요. 인허가를.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자꾸 이야기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뭐냐면은 규제만 있습니다. 오직 규제를 누가 만드냐면은 제 생각이에요. 환경공단 출신들이 만들어요. 저들 퇴임 후에 일자리, 산하단체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오직 규제를 위한 규제, 오직 환경 규제를 위한 규제, 대안은 안 만들어요. 대안은 없어요. 그러면 대안이 없는 규제 정책이 내려오면은 그 담당 환경과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장 눈치를 봐야 됩니다. 야, 적당히 해결해줘. 이게 뭐냐면, 내가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시의회, 중구의회 의장을 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의회 의장이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대? 좀 적당히 내가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이야기할게. 그러면은 이 동당 공무원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피해가는 쪽,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청장하고는 계속 만나야 되니까 의회 의원들하고는 환경부하고는 네가 뭐라고 하든 환경부에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러니까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어떤 시행 지침 사항에서도 이거를 빠져나갈 수 없는 시행 지침을 내려도 너 엉뚱한 현장에서 따를 수 없는 지침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구청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환경부 지침을 안 따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해요. 그냥 너들은 너들이고 왜냐면 법적 근거는 면피의 근거는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담당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했습니다 하고 전문가 기관 전문 뭐 어떤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과정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R&D 연구 과정을 쫙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한 법적 규정 자체가 없다. 아무런. 그 다음에 대기 방지 시설은 희석이 허용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게 아니고 허용은 안 해요. 허용은 안 됩니다. 대기 방지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면은 환기 규정을 따르면은 언제나 환경 기준 이내다. 와, 저는 이제 이게 큰 그걸 발견한 줄 알았어요. 발견한 줄.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에다가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관계자한테 처음에는 알려만 주면은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의 방향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도 책임이 안. 결론은 뭐냐면 환경부에다가 민원을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제가 수십 번에 걸쳐져 있는 거를 가지고 민원을 넣었더니만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장하고 공업서기관하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가지고 두 분을 만났어요. 두 차례 걸쳐서. 와, 이거 심각하네. 바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심각하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중단하고 이거를 전문가 의견을 듣겠네. 그러고 난 뒤에 녹색환경기술센터에다가 이거 용역주문을 줬어요. 왜? 기술검토기관이 녹색기술센터였기 때문에. 근데 녹색기술센터에서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저한테. 제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 의견을 안 들어줘서 제가 찾아갔죠. 근데 피해요. 저를 안 만나요. 그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민원 넣은 것 때문에 했는데 이 내용은 싹 빼고 엉뚱한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환경부에다가. 환경부는 보고서 여기에 있고 보고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황당하니까 대기관리과장하고 공업서기관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IoT는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환경부에서 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너들은 행정직 단순 공무원이라고 봐. 행정직 단순 공무원 이상의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기술직 카드를 오죽하면은 환경부 주무관이 환경부에서 만나가지고 환경공단 불러다 놓고 저하고 애기원 전동혁 박사 불러놓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안 따라요. 환경부 얘기. 오죽하면 저한테 국회 가서 법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했는데 개인으로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개인으로는. 그래서 환경부 산하의 시민단체와 해서 이 의견을 사단법인 쪽에서 이제 의견을 계속 민원을 넣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만나고 공청회를 열고 거기는 개인이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제가 개입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자동차환경연합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갈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더라고요. 얘기죠, 제가. 네. 이제는 깨우치고 나니까
제 동료들이 이제 제 동료라고 하면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제 주 수입원이 자동차 정비하는 기사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페인트 칠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질병에 걸리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이분들한테 뭘 팔아서 먹고 사냐면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어떤 상해 예방을 위한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온열 질환, 뭐 환기장치, 그 다음에 방폭 화재 예방 설비 이런 거를 국가 지원 70%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30%의 비용으로 어떤 설비를 교체해 주는 일이 이제 제가 하는 주 일이거든요. 그런데 질병이 이게 파고들며 갈수록 제가 지금 어떤 영업 항의를 하고 저와 가까이 지내고 제가 소통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한 18,000명 되거든요. 제 휴대폰 안에 저희 회사와 거래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18,000명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거래처 카센터 가가지고 이제 깨우쳤으니까 세정하고 세척하고 자동차 부품만 때가 많이 끼거든요. 부품만 떼끼는 청소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세척이죠. 부품 세척해서 먹고 사는 를 하는 이제 친구한테 갔죠. 가서 그 공장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만은 너 요즘도 계속 세척해 이사장 이랬더니만은 아니요 사장님 저 이거 세척 작업하다가 사람이 핑핑 돌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이 친구는 이제 지 건물도 있고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직업이라 가지고 똘똘해서 저거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저는 그만두고 비싼 설비 몇천만 원짜리 설비 사놓고 그거 그냥 묵혀놓고 처박아 놓고 버리고 본인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주위에다 같은 업을 하는 친구들 몇 명한테 전화했고 확인했더니만 자기 주위에서 2명이나 죽었더라는 얘기예요. 실험. 그 다음에 도장 부스 쪽에서 이제 저보다 오래 계신 분들, 연배 계신 분들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요즘 도장 부스의 반장들이나 옛날에 하던 사람 뭐해? 가들 얼마 살도 못해. 칠하던 애들 얼마 오래 살도 못해. 금방 죽어. 금방 가. 현실이에요. 근데 통계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공단에서는 뭐 직업병부터 온갖 다 하는데 희석에 의한 농도가 약해지니까 그 모든 거는 다 말하면 약한데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말라 죽고 가는 거예요. 질병에 가랑비에 빗젖듯이. 그런데 현재는 뭐냐면 소나기만 지금 체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지금 막 듯이 제 동료들 저를 받쳐주는 저희 거래처 기사들 사장들이 시름시름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게 원인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집진기와 관련 국소 배기 장치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몇십 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쪽에서 다 연락이 와요 저한테. 블로그 보고 이런 것 좀 해결해줘, 저런 것 좀 해줘, 이런 것 좀 해결해줘, 이것 좀 안 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보고 저는 돈이 안 되니까 일단 제가 못 먹고 살아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듣다 보니까 국소 배기 장치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연구까지 하면서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한 규정, 대기 방지에 대한 규정 보면 법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설비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제가 뭐 아까 양지향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저는 제가 발표하면 눈물이 나서 왜? 제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시름시름 자기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죄밖에 없는데 희석게 찌든 삶의 환경 공간의 공기질 때문에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오기로 이 내용을 이제 한국자동차환경연합 이제 임수환 회장님 포함해서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저희 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회장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그냥 여자 회원도 마찬가지 사무국장이고 뭐고 사무총장도 전부 다 그냥 돈 걷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야지만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호소할 역량이 없어요, 일단은. 아까 양우성 교수님한테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취하는 어떤 삶의 어떤 직업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떤 직업군으로 보면은 마지막 직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기회의 사다리고 문턱이고 뭐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시당하면 무시당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마시고 어쩌다가 삼겹살 한번 먹는 걸로 행복의 모든 가치 기준을 가지는 사람들이지 이게 상당수란 얘기죠. 그 중에서 좀 똘똘해가지고 매장이라도 하고 공장이라도 차린 사람들은 또 자기 공장, 자기 현장에 가도 안 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저 새끼들, 자기 직원이 죽어가는데 저 새끼들 마스크도 쓰고 안 한다고. 자기 보고 마스크 쓰고 그거 도장부스 안에 가서 한번 일하고 하면은 여름에 막 50도씩 돼가지고 찜통에다가 그 유해가스에다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마스크 방독면 쓰고 일 안 한다고 걔 직원 탓만 해요, 전부 다. 진짜 그 칠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진짜 그 앞에 가서 말을 못하고 애처롭고 진짜 그런 현상이 지금 제가 겪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산업 생산 효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명품. 제가 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가방 하나 베트남에서 25,000원에 만들어가지고 베트남에서 만들면은 35,000원에 파는데 이게 이태리로 가서 팔면은 250만 원이 되죠. 25,000원짜리가. 그 명품을 만들어야지만은 대한민국의 살아날 수 있는 산업 생산국가로서 그 명품을 만드는 첫 번째가 예술인이 도장 시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술인이 도장 시장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한 도장 가지고는 절대 예술 작품이 안 나옵니다. 공산품에 예술을 입혀야 돼요. 그러면은 조형예술, 화학, 미술하는 애들이 이 도장 작업장이나 와야 되는데 도장이 잘 되려고 하면은 도장 전 단계에 연마가 돼야 됩니다. 연마가 깔끔하게 해서 도장이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온 항습이 잘 돼야지 도장이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 공산품 도장 시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공산품에 예술을 입혀야 돼야지 대한민국이 명품 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 환경이 개선돼야 됩니다. 작업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의 선결과제가 국소 배기 장치입니다. 최소한 작업 먼지만큼은 마시지 않으면서 조형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다 예술을 입혀야지만은 명품이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작업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도장 연마 작업은 외국인 인력을 수혈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있던 기술에 있는 이 상품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은 중국제 짝퉁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왜?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 도장 품질, 그 상품의 최종 마감에 그 품질에 대한 도장을 이 현재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안 하거든요. 지금이 그런 대로 버티는 거는 뭐냐면은 도장 출신이 공장을 사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닥에서부터 배워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샵이니까 이걸 하는데 직원들은 뭐냐면은 직원들이 칠을 하면은 대충 칠합니다. 그러면 다니다 보면 차가 색깔 변하고 이렇게 다 보이실 거예요. 벌거벗겨서 보면 뚝뚝 떨어지고 페인트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칠하는 차는 그런 상황이 되고 공장 사장이 운영하면서 칠쟁이가 공장 사장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사업이니까 열정을 다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작업 환경을 빨리 개선을 못 해주면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 집중이 하나 가지고. 네. 이게 뭐 도장 쪽이게 지금 도장 연마가 안 하는 공산품 하나도 없고요. 세탁,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환경이 똑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기계 수리공, AI 시대에 이제 살아남는 직업은 일단 수리공이거든요. 이 수리공의 작업 환경 개선이 국소 배기 장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눈물을 흘려 주셔야 됩니다.